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이 약을 섭취하죠. 그 섭취하는 것이 바로 좋은가,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심장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심장을 대부분이 안 쉰대요. 심장이 뚝딱, 뚝딱 하면서 딱은 쉽니다. 0.5초 쉬어요. 그 딱이라는 건 뭐냐? 최저혈압이죠. 최저혈압이 우리를 95죠. 최대 혈압이 160 정도가 최대 혈압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진 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를 온몸에 보낼 때의 수치고 피를 담았을 때의 수치죠. 이때 쉽니다. 심장이. 이때 심장에 피를 담았을 때 다시 또 피를 내보내려고 준비하는 단계 우리 혈관이 0.5초를 숨을 쉽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저혈압을 쉬면서 다음 수축을 위해서 쉬면서 그래 심장이 아마 그것이 뚝딱뚝딱 쉬지 않고 뛴다면 불이 나서 아마 심장이 혈관이 터져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 그게 100년 동안 뛰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50살 사는 사람은 150년을 뛰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뛰질 못해요. 뛰지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약 섭취를 한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오는 건 혈액이 뛰지 못하는 거죠. 신장에 돌이 배겠다는 것도 심장이 뛰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가주질 못하니까. 간의 염증이라든가 간에 지방간이 왔다든가 그러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우리 안경을 쓰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정상인 아니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자궁에 생리통이 있다. 또는 자궁에 혹이 있다. 이게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부종이 있고 얼굴에 뚱뚱 붓고 다리가 부는 사람도 혈액이 제대로 띄워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재보면 혈액이 170, 180, 190 올라가죠. 이것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심장을 뛰는데요. 살아있으니까 뛰는데요. 이러지만 이 정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면 내 혈액이 썩었다. 동맥경화도 썩은 사람이죠. 정상이 못된. 눈이 안경 쓰는 사람도 썩은 거죠, 혈액이. 생리통 있는 사람도 썩은 겁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신진대사가 100% 소화되고 100% 배설되는 사람만이 피가 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23초에 우리 피가 10만 킬로, 12만 킬로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서큘레이트, 순환시켜줄 수 있는 사람만이 피가 정상이다. 피가 2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피가 썩은 사람이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뭐라냐? 잘못된 식사 방법이다. 근데 잘못된 식사 방법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과식한다, 포식한다. 또 예를 들어 지방이 많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뭐 여러 가지 담배를 많이 핀다, 설탕을 많이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다. 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거리니까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여러 가지 조건 얘기고 하나의 그 이유의 얘기고 피순환만 시키면은 자 피순환이라는 거예요. 혈압이 제대로 띄워주고 우리가 혈압만 유지해 준다, 정상 유지해 준다면은 약을 먹어서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자동적으로
피순환만 시켜준다면, 최대 혈압과 체제 혈압이 균형만 맞아진다면 이것이 뭐예요? 고혈압, 당뇨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는 뭐예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나 이 순환될 게 순환이 안 되고 잠겨져 있는 거죠. 봐요. 혈액에 우리 대동맥에 있는 피가 뚝 하고 뛰었어. 그럼 머리카락 말단세포까지 가져오이죠. 거기서 또 세포들이 먹은 찌꺼기를 싣고 와이죠.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신진대사가 불통이 일어났다는 과정이 고혈압이 당뇨예요. 그걸 억지로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많이 축적된 거죠. 바깥으로 나갈, 소변으로 나갈, 또는 대변으로 나갈 찌꺼기가 나가질 않고 거기 잠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약독이 쌓여가지고 동맥경화, 우리가 신장에 돌, 간에 이상 이렇게 몸에 축적된 것이 갈 데가 없는 것이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 강제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피와 물과 뭐예요? 당, 혈당을 강제로 뽑아주는 거죠. 약으로, 고혈압. 혈압 강화제가 뭐예요? 혈당, 우리 혈관 속에 그 물이 있잖아요. 홍수같이 강제로 이뇨제를 먹어서 소변으로 강제가 빼주다 보니까 신장의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요. 그게 신장 고혈압 합병증으로 눈이 나빠지고 망막세포가 실명이 오고 다리에 버커스병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가족 단위로 조사를 해봤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고혈압이 있어도 먹고 엄마는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먹은 사람이 더 빨리 죽고 안 먹은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몸속에 동맥경화가 오게 하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연소를 못 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럼 물을 축적이 돼 있으면 고이면 세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종이 오는 속에는 세균이 축적, 그 물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순환시킬 수 있는 그 물질을 찾아내서 먹어야지 왜 약을 섭취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혈액 순환시킬 수 있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심장을 100년, 200년 동안을 잘 뛰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살도 못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이번에 신종 플루, 신종 바이러스 해서 영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요새. 그리고요, 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죽어가느냐 하면은 18세 이하가 제일 많이 죽어요. 그 젊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피순환이 안 돼서 죽어가는 거지, 썩어서. 그럼 썩은 속에 세균이 번식하죠. 그 썩은 속에서 약을 먹으면 살아남는 균이 있죠. 그 균이 바로 휴표균, 내성균 이런 균이에요.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균. 그러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약을 먹어서 결국은 약을 먹으면 그 속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혈액이 썩은 속에서 약을 먹어서 살아남는 균이 우리의 눈을 실명을 시키고 발에 버커스병을 일으키고 통풍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우리의 신장 투석을 하게 하는 이 물질, 그것이 바로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신종 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약을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도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를 순환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는 산알칼리를 맞춰주는 물질이 중성인 저염금이 농도가 1.0%가 있을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가 오질 않습니다. 왜? 100% 섭취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100% 배설을 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혈압, 당뇨가 오는 사람들은 저염고미, 농도, 이탈자다, 결핍증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 산알칼리를 맞춰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저염곰이라는 거예요. 저염은, 여러분, 저염이라는 건 살아있는 우리의 소금이에요, 몸속에. 그리고 고염은, 여러분, 높을 곳이죠. 고염은 우리 몸을, 혈액을, 고혈압과 당뇨병을 만드는 원이 죽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은 소금이 지금 피하려고 뭐 중국 소금을 피하니, 뭐 한주 소금을 피하니, 뭐 미국 소금을 피하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과 생과 사가 있는데, 생로병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고염을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병든 사람들에게는 집안에 일절 소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금해도 고혈압 당뇨 환자는 치료가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그래서 의사가 리콘라이즈라나 뭐라 저기지 프로히비데드 금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를 금기해요.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소금은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죽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데, 여러분, 김밥 속에 소금 만들어가지고 김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흰죽을 써가지고 소금 없이 먹겠습니까? 감자를 쪄가지고 소금 없이 먹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고염이냐 저염이냐 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안 뛴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염을 먹은 사람이 주로 악성 부정맥이 옵니다. 또 갑자기 마르던 뛰다가 서든이 돼서 돌연사가 같은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몸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고염이에요. 고염은 우리 혈관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소금이 우리 몸속에 혈관에 축적되면 어떻게 해요? 피순환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그건 뭐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금을 물에 타먹고 처음에 타먹으니까 변이 잘 나오고 시원하더래요. 한 6개월쯤 타먹으니까 그냥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더니 이제 죽어서 혈관을 의사들이 이제 왜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째보니까요. 소금이 그냥 축적이 돼 있더래요. 그냥. 그게 흐르지를 못해가지고. 보세요. 이 소금이라는 건 이래요. 이 소금이라는 게 미네랄이, 그게 저염 곰이 아니에요. 곰이. 이래가지고요. 보세요. 이것이 우리 위 속에 들어오면은 위를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C에 저염 곰이에요. 미네랄 농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2지장에 들어오면 12지장에서 6.8로 약산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물질. 간이 들어가면 간은 또 강알칼리로 이쪽을 또 이렇게 자꾸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건 1.5인데 이거 6.8까지 올려준 건 간에서 쓸개액을 이쪽에 소화시키려고 보태줬기 때문에 6.8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소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8.0이 돼요? 이쪽에는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미네랄 농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물질이 섭취해줘야만이 당뇨 환자 고혈압 약을 섭취 아니하고 정상적인 우리 심장이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도 오지 않고 고혈압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이게 전부 잘못됐다고 봐요. 뭐만 먹으면 고혈압 당뇨가 낫는다. 뭐만 먹으면 고혈압 약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으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 바다에만 있지 일본 약초나 또는 곡식이나 채소에는 있어도 아주 결핍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약을 그대로 섭취해도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큘레이터 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그런 음식 속에 90%는 모든 걸 택하되 그 중에서 1.0%의 무기질만 택한다면 여러분 질병에서 노연함 받고 병사가 없을 것입니다. 무병장수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토를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